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20년이 꼬박 걸린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불리는 귀함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남자가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떠났던 여정, 바로 그 이야기죠. 네, 맞아요. 무려 20년입니다. 20년. 전쟁터에서 보낸 시간이 10년. 그리고 겨우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또 10년. 와, 진짜 상상이 가시나요?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이 영웅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로 바다 위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대체 그 대단한 전쟁 영웅이 왜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이나 걸렸을까요?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의 발목을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그 기나긴 여정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오디세이아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고전이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뭐 신들도 나오고 무서운 괴물에 마법까지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모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집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어쩌면 가장 평범한 목표를 향한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위대한 여정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치열했던 전투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험난한 바닷길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아는요. 기원전 8세기쯤에 문자로 딱 기록되기 전까지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였어요.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영웅 오디세우스가 다시 1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겪는 온갖 고생들을 다루고 있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상상력까지 마구 자극하는 말 그대로 불멸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만 가면 되는데 사실 그의 진짜 시련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는 정말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별의별 괴물들, 또 변덕스러운 신들의 분노, 그리고 도저히 뿌리치기 힘든 유혹들과 싸워야만 했어요. 이건 그냥 바다 위를 떠다니는 그런 낭만적인 표류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바다 위에서 벌어진 또 다른 전쟁이었죠.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은 정말 정확하게 두 개의 10년으로 나뉘는 셈입니다. 트로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10년, 그리고 그토록 그리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우는데 또 10년. 그가 고향을 떠날 때 갓난아기였던 아들은 이제 훌쩍 커서 성인이 되어버렸고요. 그가 다스리던 왕국은 왕이 없으니 당연히 혼란에 빠져 있었죠. 결국 이 2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에게서 거의 모든 것을 앗아간 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디세이아의 진짜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그냥 지도 위에서 점을 찍으며 집으로 가는 그런 물리적인 과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겪었던 모든 시련 하나하나가 그의 오만함을 깎아내고 지혜를 단련시키는, 뭐랄까,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고 할까요? 그는 단순한 전사에서 진짜 왕으로, 그냥 영웅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들이 그를 이렇게 성장시켰을까요? 그의 지혜와 의지를 정말 극한까지 몰아붙였던 아주 상징적인 시련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디세이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재미있는 장면들이 아닐까 싶네요. 자, 첫 번째 관문부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와의 대결인데요. 이건 딱 봐도 힘으로 붙으면 승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지혜와 무식한 폭력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거인이 오디세우스한테 이름을 묻거든요. 그때 오디세우스가 정말 엄청난 기지를 발휘합니다. 자기 이름이 아무도 아니다, 영어로는 nobody라고 알려주죠. 이게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둘러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에 펼쳐질 진짜 완벽한 탈출국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한 수였던 겁니다. 그의 전략은 정말 대담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일단 아주 독한 포도주를 줘서 이 거인을 완전히 골아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불에 벌겋게 달군 거대한 말뚝으로 하나밖에 없는 눈을 콱 찔러버리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거인이 비명을 지르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거인들이 달려왔는데 이 폴리페머스가 뭐라고 소리치냐면 아무도 노바디가 나를 찌르고 있어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인들은 아 얘가 미쳤나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굴을 나가는 양들의 배 밑에 딱 달라붙어서 유유히 탈출하는 이 장면. 이야 정말 그의 지략이 빛을 발하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키크롭스 에피소드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도 고난의 연속이었죠. 듣는 사람을 홀려서 죽게 만드는 그 유명한 세이렌의 노래를 이겨내기 위해 자기 몸을 돛대에 꽁꽁 묶어야 했고요. 또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린 마녀 키르케의 마법도 풀어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최악은 뭐였냐면 아까 그 외눈박이 거인 있잖아요. 그 거인의 아버지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었거든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포세이돈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여정 내내 끔찍한 폭풍과 재앙을 일으키면서 오디세우스를 괴롭힙니다. 자, 이렇게 길고 험난했던 여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이야기는 드디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바로 오디세우스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이타카에 도착해서 빼앗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죽은 줄 알고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청혼하겠다며 몰려든 남자들이 무려 100명이 넘게 그의 궁전에 눌러앉아서 매일같이 연회를 벌이고 재산을 축내고 있었던 거죠. 늙고 초라한 거지로 변장한 채 이 모든 걸 지켜봐야 했던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뭐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는 단순히 나를 무시한 놈들 다 죽었어 하는 그런 복수극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지난 20년간 그 험난한 바다 위에서 그가 배우고 갈고 닦았던 모든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전략을 전부 쏟아부은 그야말로 인생을 건 한판 승부였던 겁니다. 그의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네, 이렇게 오디세이아는 그냥 한 영웅의 모험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가진 불멸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디세이아는요, 오디세우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역경에 맞서는 그 불굴의 의지, 또 우리가 마음 둘 곳, 돌아갈 집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아무리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려는 지혜와 용기, 바로 이런 영원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사시가 단순한 옛날 신화를 넘어서 인간의 삶과 희망을 노래하는 위대한 찬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결국 집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토록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혹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여러분만의 집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